서울 서희초교사 사망 사건으로 대표되는 교권 추락 사태와 맞물려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그래서 이번 개정 조례안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오늘 관련 내용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유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유 기자, 우선 이번 개정 조례안의 이름이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인권 조례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바뀌는 데 따른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개정 조례안을 찬찬히 뜯어보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학생은 권리뿐만이 아니라 이 책임과 의무도 져야 한다는 부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제4조에는 교육감과 학생, 학교 설립자의 책임과 의무를 한데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분리했습니다. 네. 특히 학생 부분에서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은 물론이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부분이 신설됐습니다. 학생의 권리 부분 역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또 교육적 목적의 칭찬이나 상 등 적절한 보상은 이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명시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잘했다는 칭찬도 차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효과적인 수업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이나 교원이 동기부여를 위해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 보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례에 적용한 겁니다. 네,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안전에 대한 권리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학교 안에서 난동을 피우는 학생을 딱히 제지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가능해지는 겁니까? 네, 현행 조례는 학생이 안전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졌는데 네. 개정안에는 학교장이나 교직원의 안전할 권리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장이나 교원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는 긴급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제지 이후에 행위자에 대한 분리 조치를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 물리적 조치 이후에 그 학생을 다른 아이들과 분리하는 분리 조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누락되어 있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되긴 좀 어렵습니다.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나 물품의 분리 보관이 또 가능해졌고요. 네. 또 수업 중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전북학생의회가 생긴 만큼 기존 기구인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